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내일장의 움직임은 어떨지, 투자 의견으로 고 하는 게 좋을지, 스톱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잠시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네. 돌아오셨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머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파마가 잘 됐습니다.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았는데 우리 이청원 PB님과 함께 저희가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고냐 스톱이냐 드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성적표도 매번 나오는 시간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냐 스톱이냐 의견을 주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가급적이면 적중률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80, 90% 이상은 꼭 맞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언제나 넘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호가창에서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꼭 좋은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가볼게요. 오늘 그럼 10개 종목 무엇이 있는지 고 스톱 후보들 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이슈가 나온 종목들, 또 장중 급등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기 1번에 있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결국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의 그 두 자릿수 급등으로 인해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도 엔비디아도 올라서 충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를 만한 환경은 조성되어 있었는데 네. 왜 주가가 이것밖에 안 됐는지, 왜 오히려 하락 전환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적어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야, 우리나라 증시 오늘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건데, 시가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종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 오늘 하루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변수 혹은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째로는 역시나 시장인데요. 오늘 8월이 시작되는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자체는 우선은 둘 다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 장 후반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시장의 그동안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조선, 방산이 살짝 꺾이게 되면서 그 모든 수급들이 반도체로 들어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7월 11일부터 있었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멈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과 함께 시장의 매수세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저는 결국에는 시장은 오를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강자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동사이니까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가 기준으로 75%나 올라갔고요. 마이크론도 대략 80%, 아쉽게 삼성전자만 조금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묻어나는 가운데 내년의 영업이익은 이제 24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은 5조 원대로 재진입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3%나 된다는 거. 그 모든 걸 감안하였을 때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인데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반도체주들의 주가를 급락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었잖아요. 네. 수익이 안 나면 투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데 오늘 그 메타 컨퍼런스 콜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과잉 투자가 늦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를 줄일 기미는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8년까지 구조 4
4천억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용인 내 결국에는 팹을 건설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보이는 투자가 일시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약간 흔들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에는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여러 잡음이 있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넥슨게임즈예요. 그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 소식인데 네. 사실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넥슨게임즈는 그 뉴스로 인해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이 소스를 가져다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오른 것은 네. 결국에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동시 접속자 수가 일평균 보였던 수준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거. 아, 업데이트가 성공했네요. 네, 동시 접속자 수가 11만 8천 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저렇게 높이 그리고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불기둥을 보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에 있던 리포트를 많이 뒤져봤거든요. 7월 29일에 메리츠에서 나온 리포트가 참 괜찮은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게임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는 국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중화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서구권에서 매출액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이러한 매출액 개선이 꾸준히 나온 기업이 딱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펄어비스고요. 또 하나가 웹젠, 또 하나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마지막에 크래프톤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연간 기준으로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넥슨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국내가 아니라 이 서구권에서의 매출액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4일에 출시가 되었던 펄스트 디센던트, 여기에 대한 판매량과 인기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발 비용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네. PC와 콘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넥슨 게임즈의 올 하반기에 대략 4,200억 원 수준까지 수익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주가는 결코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넥슨 게임즈도 제가 오늘은 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행 소식 때문에 반응이 좋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이미 많이 올라온 시점이긴 하지만 여기 플러스 업데이트 이후의 반응까지 좋다라는 걸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그 의견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넥슨게임즈였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HLB 볼게요. 1.63% 상승 마감. 그 종가에서는 탄력도가 좀 둔화된 네. 상태로 마감했긴 했지만 가남 신약은 리보세라림의 유럽에서의 희소 의약품 지정 소식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HLB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장중 고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해당 이슈 자체가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는 우선은 아닙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한번 큰 충격이 있었죠. 허가가 발리되었다는 건. 결국에는 올해 9월과 10월경에 다시 한번 허가를 신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주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이고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처럼 견고한 흐름을 보인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훈풍은 결국 저는 더 퍼지는 가운데 HLB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사의 리보셀란이 임상 3상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결과 또한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9월과 10월 만약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허가 승인이 난다면 그때부터 HLB는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기업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떨어진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 사실 오늘 종목 중에 항상 뭐 그렇지만 제일 수상하긴 수상한데요. 네. 그래도 그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수상하긴 하다. 그리고
죄송한데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앞서 1%대 상승 마감이라고 했는데 종가는 2.48% 오른 82,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그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죠. 다음 수상한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저희가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조선주들이 다 잘 가는데 그에 비해서 한화오션의 주가 상승은 좀 더뎠다. 네. 오히려 잘 가다가 한번 멈칫한 적이 있었다. 네. 그럼 이 한화오션이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선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기회였던 기회였다. 거죠. 사실상 조선주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것이 이 환경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빅3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 자체를 단 한 번도 실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넘어섰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니 2분기에는 우리를 더 많이 놀래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업 전반적인 분풍이 역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한화오션도 그러한 물결 속에서 주가도 오를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그 이유는 실적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 같은 경우 영업 손실이 96억 원 정도 났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소폭 상회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역시나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비용 같은 경우 협력사에 대한 단가 인상 그리고 비용 지급 이게 1분기에 180억 원 정도였는데 2분기 때는 이거보다는 역시나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한화오션의 주가가 기타 조선사에 비해서 소외받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약간 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화오션이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기와 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소멸이 되면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시 한번 대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필리 조선소의 인수에 따른 미국 군함 수주 그리고 유지 보수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화오션은 한편으로 오늘 이러한 주가가 이제 출발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또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화오션에서 그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한화 미국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 추진 이 소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검토 중이긴 하지만 추가 진행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공시가 어떻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저도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오늘 만약에 이러한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쁜 건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네. 한화오션은 그래도 그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퀀타 매트릭스예요. 지금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속속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또 글로벌 폐혈증 진단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 갖고 있죠. 네, 그것과 함께 그 항균제라고 합니다. 감수성 통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항생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을 시장에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도 해당 종목을 어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곤 했는데 주가가 7월 19일 15% 상승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점 대비 거의 4배 정도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27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도 그렇고 폐혈증도 그렇고 이에 따른 빠른 조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동사의 URAST라고 하는 한 가지 키트가 이에 대한 부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덕분에 해당 시장 자체의 규모는 7조 6천억 원 정도로 물론 대단히 큰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저는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가의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오늘 멈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가파르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내심 내일도 뭐 어느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략 3에서 4% 정도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퀀타 매트릭스도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다 고 의견입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에서 고 시그널이 많네요.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오늘 흥하해운과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KCTC는 스톱이고요. 나머지 6개는 고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이죠? 하나오션입니다. 한화오션, 우리에게 이제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기회였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가 35,000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있는 거죠. 무엇보다 조선업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당장 꺾였다고 이야기하기는 분명히 힘듭니다. 하나오션이 지금까지는 아쉽게 조선업의 상승 흐름에 편승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오늘 주가가 6% 이상 오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혹은 뭐 내일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대단히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우선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 3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또 속보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덕전자 한번 실적 간단하게 볼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49%나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컨센을 모두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단에서 예상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더 나왔다라는 건 시장에 좀 호재로 반응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대덕전자 그동안 기판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체크해 보시고요. 또 조금 전에 SKC의 실적의 경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6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적 소식 저희 매일경제TV에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10개 종목 고스톱 이청원 PB와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